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나라와 가계가 진 빚이 3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은 줄고 가계도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이번 2분기 국가 빚은 1,145조 원. 지방정부 빚은 제외한 수치로 지난 분기보다 30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가계빚도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사이 16조 원 급등하며 가계빚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늘어난 가계 빚이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이제 그냥 부동산 가격만 올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소비는 위축돼 있고 국가 채무가 늘면서도 재정이 또 내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잘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국가와 가계빚이 3천조 원을 넘었고 늘어난 이자 부담 등으로 내수 경기는 침체한 상황.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과 부분별 회복 속도 차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낮추기엔 최근 불붙은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 우려에도 13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이유입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엇박자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을 잡고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적절히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이 34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기록적인 폭염은 한풀 꺾일 거란 예보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한낮인데 산책을 하거나 3355 모여 있습니다. 확실히 낮 시간인데도 걸어 다닐 만한 것 같고요. 그늘 있는 데로 다니면은 크게 심하게 짜증이 난다거나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밤사이 서울은 34일 만에 열대야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달 내내 에어컨 틀었었는데 어저께 밤에는 좀 에어컨 없이 좀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최장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최저 기온이 24.9도로 떨어지면서 0.1도 차이로 멈춘 겁니다. 기록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일본으로 향하고 있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다음 주 초반에는 뜨겁고 습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다만 태풍 산산이 지나고 나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폭염은 주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9월로 접어들기 시작을 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조금씩 약화됨과 동시에 이 8월 달과 같은 지속적인 무더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더위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달 33도가 넘는 전국 폭염 일수는 평균 14.8일로 역대 두 번째로 무더운 8월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달보다 기온은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찾아올 수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천 호텔에서의 화재 소식입니다. 오늘 2명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침대, 매트리스 등이 불과 유독 가스를 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아버지는 영정 속 28딸의 모습이 차마 믿기지 않습니다. 사고 전날 아빠의 생일을 살갑게 챙겼던 사랑스런 딸이었습니다. 화재 당시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다신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부탁은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숨진 여성의 발인식도 오늘 열렸습니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내일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소방당국은 객실 내 침대, 매트리스 등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어컨 누전으로 인한 불꽃으로 처음 불이 났고 매트리스와 소파 등 가연물에 옮겨 붙었다는 겁니다. 불을 빠르게 키웠고 유독가스 발생을 확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숙박업소의 난연 매트리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에 10여 년 전부터 매트리스는 난연 매트리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화재 원인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밤사이 전북 군산 먼바다에서 배에 불이 났습니다. 타고 있던 12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또 철인 3종 경기 도중 수영을 하던 참가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희정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어선에서 갑자기 큰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86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구명 뗏목에 타고 있던 선원 1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기관실에 알람이 울리면서 불이 났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선장 등 주요 관계자를 소환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소형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타고 있던 6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충남의 금강변에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물속에 들어갔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남성이 음주 상태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 여주 당남리 섬에서 열린 철인 3종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 A씨가 수영 종목 도중 실종됐다가 이후 남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 경위와 주최 측의 안전조치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맡았던 재단이 국가보훈부로부터 2억 원짜리 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2억 원이면 보훈부가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인데 민주당은 절차상 특혜가 있다며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후보자 시절 제출한 지원서입니다. 주요 업적으로 이사장을 맡았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가 수행한 국가보훈부 정책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재조명 및 선양 홍보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 수의계약으로 따낸 겁니다. 연구 용역비로 1억 9,600만 원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6월 부처로 승격된 뒤 보훈부에서 진행한 40여 건의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보훈부는 경쟁 입찰을 했는데 단독 입찰을 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정책연구 선정 단계에서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책연구 용역비를 쓰려면 과제 필요성과 차별성 등을 보훈부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면 연구자를 선정한 이유 등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는 정책연구가 아닌 일반 학술연구로 진행했기에 관련 절차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는 김 관장이 따낸 과제를 정책연구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의원실에서 포함시켜 보내라 해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예산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해명도 문제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경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들이 편법으로 특혜 지원을 해주고 나서 국회가 시켜서 정책연구 용역으로 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JTBC 김필준입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역귀성하는 KTX와 SRT 요금이 30-40% 할인됩니다. 정부 여당은 또 배추와 사과 등 20가지 추석 정수품을 역대 가장 많은 17만 톤 규모로 공급하는 등 명절 밥상 물가 안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해달란 당 요청에 대해서 정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트럼프는 이번 주 핵심 경합주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28일 남부의 스윙 스테이트 조지아주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버스 투어 방식으로 조지아 남부를 훑은 뒤 29일 서베나에서 유세를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특히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The future is always worth fighting for. And that's the fight we are in right now, a fight for America's future.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북동부의 위스콘신주,
30일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두 지역은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핵심 축입니다. 트럼프는 높은 물가 등 경제 실정을 내세워 해리스 때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They've saved and saved, and then the inflation destroyed them. And we're going to have no tax on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at's a big thing. 해리스는 남부의 선벨트를, 트럼프는 북동부의 러스트벨트를 파고들면서 묘한 대비를 이루게 됐습니다. 전당대회 시청률 대결에서는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해리스 연설에서는 2,890만 명이 시청해 트럼프 연설 시청자 2,840만 명보다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지에서는 해리스가 군중 인파나 TV 시청률에 집착하는 트럼프에게 한 방 먹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네, 70여일 앞둔 미국 대선 관련해서 남은 변수 등을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엊그제 해리스 후보의 수락 연설로 막을 내렸습니다. 양당 전당대회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해주실까요?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트럼프 1인 정당 느낌이 강하게 나는 그런 전당대회 모습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한 이후에 해리스 후보로 굉장히 결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뭔가 새로운 분위기의 그런 전당대회가 돼서 조금 다른 이미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 정책 같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놓고 두 정당이 서로 반대되는 대선 후보의 발언이 있었던 그런 전당대회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의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번 보면 해리스 후보가 상승세를 탄 걸로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교수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봐도 사실은 이번 미국 대선은 그 집권당인 민주당의 어떤 국정 운영에 관한 심판 이런 차원이 기본적인 어떤 배경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높은 물가 또 그다음에 국경 난맥상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하고, 다만 올해 상반기 내내 바이든 후보 때문에 마음을 졸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새로운 후보 해리스가 들어오면서 결집되는 양상이 이렇게 그 후보 지지율의 어떤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정당의 대진표가 정해졌기 때문에 두 달 조금 넘는 동안 서로 정책 경쟁도 하고 이 선거 경쟁을 통해서 아마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이제 트럼프 해리스 후보의 첫 토론회도 관심인데요. 어느 쪽이 좀 더 승산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를 상대로 얼마나 소위 뭐 검사 경력이라든지 여성 후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얼마나 트럼프를 잘 다룰 것인가, 여기에 아마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텐데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중국에 대한 관세라든지 국제 정세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후보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관련돼서 우리의 통상이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체계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트럼프의 아마 과제가 될 것이고, 네.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의 외교 정책을 거의 대부분 승계할 겁니다. 해리스 후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외교 정책을 만일에 펴려면 재선 후인 2029년이 돼야 본인의 어떤 그 색깔을 가진 외교 정책을 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석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정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는 일본이 내년부터는 오염수를 담았던 탱크들을 해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발생시키는 핵연료 잔해는 언제 제거할지, 방류는 언제까지 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이달 중 오염수가 담겼던 탱크를 해체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더 이상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부족하다며 지난해 8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딱 1년 만의 일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오염수 탱크는 1000여 개. 이 중 오염수 방류로 탱크가 비게 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해체하겠다고 한 건 21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어제 후쿠시마 해원을 찾아 생선회 등을 직접 시식하며 안전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そして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については IAEA の評価を含め引き続き安全に実施されています。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오염수 방류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県内の人間も漁業者のみんなも反対したにもかかわらずその方法を取らないで自分たちの都合だけで海に流してしまいました。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작 오염수 발생 원인인 핵연료 잔해 제거는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있는 핵연료 잔해는 880톤. 도쿄전력은 이 중 3g을 원전 사고 13년 만에 처음으로 시범 채취하려 했지만 준비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 중단됐습니다. 언제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80여 톤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우리은행이 350억 원을 부당대출해줬다는 의혹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상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강도 높게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헤즈볼라는 로켓 300여 발을 발사하고 드론으로 이스라엘 북부 군사기지 11곳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해서 최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을 공언해왔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중심은 늘 격동하는 음악에 있다. 독보적인 음악 색깔로 위로와 힘을 주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되게 친근한 느낌이에요. 저희 JTBC 브랜드송을 또 직접 불러주신 적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네. 앞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매일 듣고 매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JTBC의 아들로 불리고 계십니다. 아, 정말요? 네. 걷어주신다면은 진짜 아들 할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네. 올해가 잔나비 10주년이에요. 맞아요, 네네. 10년 동안 크고 작은 전투들을 해왔다. 네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저 혼자만의 그런 무협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공연에 오를 때마다 약간 어떤 운동선수의 마음이랄까? 혹은 뭐 정말 전장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이랄까? 그런 마음처럼 꽤나 비장하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매번 이렇게 작은 승리들을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고 네네. 그걸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사진도 공연 당시의 사진인 것 같은데 아, 네, 저렇게 맞아요. 항상 머리 온몸이 다 땀에 젖어 있는 모습으로 막 무대를 날아다니시는 모습을 네. 항상 봤거든요. 네네. 항상 집에 가면은 후회를 해요. 너무 막 정신줄을 놓고 놀 때가 많아요, 무대 위에서.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러저러한 짓을 무대 위에서 했다는 게 너무 막 창피할 때도 있고 그런데 피차일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무대에서 봤을 때 우리 팬분들도 진짜 아 이분들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망가지면서 노시거든요. 맞아요. 저는 잔나비 음악을 들으면 약간 해방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영감을 책이나 영화에서도 많이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봤던 작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감을 얻었던? 최근에 그 매드맥스라는 그 약간은 좀 징그럽기도 하고 맞아요. 조금 무자비한 영화인데? 네, 무자비한 그런 영화를 사랑 노래를 쓰고 있었는데 네. 굳이 봤어요. 보면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영화인데 멜로 로맨스 영화의 필터를 쓰고 네. 그 색안경을 쓰고 한번 봐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요. 그 노래가 나왔나요? 그래서 쓰고 계신가요? 네, 그 아직 가사를 작업을? 쓰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기대됩니다. 어떤 노래일지. 그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노랫말들을 많이 지어 오셨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잔나비 곡들 중에서 한 곡 저희가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땐 난 어떤 맘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곡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듣다니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이 곡을 특별히 아끼는 곡인가요, 이 곡이? 아, 네. 저희 1집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도대체 뭘까? 제가 듣고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곡을 딱 쓰고 이게 어쩌면 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만큼 따라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막 악에 받쳐서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은 네. 만들고 나서 좀 힘들었던 시간이 네. 있었다고. 아, 이 집 앨범은 2년 동안 굉장히 공을 들여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멋지게 만든 앨범이었어요. 네. 근데 낼 때쯤 되니까 저희 그전에 냈던 1집 앨범이 그제서야 막 반응이 오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린 마음에 지금이 타이밍이다. 출세작을 만들 타이밍이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근데 막상 내고 나니까 그렇게 우리 자기 표현에 중점을 두고 공들여서 만든 앨범에 제일 중요한 타이틀곡을 그렇게 만들었다니 라고 생각하면서 좀 스스로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음악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는 인상이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상이요? 네, 곡이 주는 인상.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고 곡을 사람들이 듣는 기준은 그런 인상에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잔나비 곡은 좀 어떤 인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잔나비 음악을 키워드를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동심이라고 얘기하곤 하거든요. 들었을 때 어설픈 꼬마 아이가 망토에 나뭇가지 휘두르면서 여긴 전쟁터야라고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그런 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31일부터 단독 콘서트 어떤 준비를 특히 많이 하고 계실까요? 컨셉이 무비스타 라이징이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곡들을 적절히 순서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큐레이팅을 잘하면 내가 그때그때 생각했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객분들한테 조금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늘 했던 것처럼 신나고 또 에너지 넘치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타이도 또 부장님처럼 머리에 둘러매실 생각이신가요? 넥타이는 맵니다. 넥타이는 매서 머리에 멜지. 그거를 위로 멜지 안 멜지는 오시는 관객분들 컨디션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않을까. 네. 부장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마음에 드세요? 별명이? 제가 부장님, 정말 부장님 나이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럴수록 마음에 안 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네,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네네. 근데 네
약간 부장님. 알겠습니다. 잔나비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악 활동을 하면서. 쉬운 마음인 것 같아요. 쉬운 마음이요? 네. 잔나비의 음악은 우리 팬분들의 박수 아래에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쉬운 마음이라는 그런 포인트에 좀 더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희 음악이 가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오직 단 하나의 꿈입니다. 앞으로 계속 더 많은 쉬운 마음의 노래들을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지막 인사는 네. 정훈 씨께서 직접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이었습니다. 아마 난 너를 사랑하나 봐.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